이제 우리가 이제 탈원전 그러면은 예. 탈원전 그러면은 그 이제 2017년 6월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예. 탈원전을 하겠다, 탈핵을 하겠다 그래갖고서는 한 게 두 가지 큰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신규 원전을 안 짓겠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한 3, 40년 돌면은 예. 운영허가가 돌아오면은, 예. 일찍 끝나거든. 1차 운영허가가 끝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검사해서 경제성, 안전성 체크해갖고 괜찮으면은 다시 연장을 해주고 그러는 예,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 예. 이제 그게 제일 큰 그거였어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이 신고리 5, 6호기서부터 그만둘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2017년에 국민투표 해갖고서는 일단 하기로 됐고 신한울 3, 4호기, 천지 1, 2호기 이런 것들을 갖다 다 건설 취소를 지금 시킨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신규 원전을 갖다가 안 짓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24개인데 이렇게 네. 24개인데 여기 지금 노란색 칠한 거 있잖아요. 네. 노란색 칠한 게 이게 11개인데 이게 2030년 이전에 1차 그러니까 그 운영 허가가 만기가 되는 네. 원자력 근데 그 발전소. 운영 허가 만기를 네. 상당수 사람들이 무슨 그 원전의 수명인 것으로 잘못 그쵸. 생각하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예. 자동차 10년 탈 수 있는 걸 갖다가 5년 동안 일단 허가를 주고 예. 그다음에 또 나중에 뭐 2년 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데 예. 5년 주고 끝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10년 사실은 아닌데 수명이 아닌데. 수명이 아닌데 예. 운영 허가를 갖다 1차 운영 허가를 준 걸 갖다가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98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87개가 60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 중에 또 지금 20개 정도가 80년까지 연장을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예.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30년, 40년 도운 거 갖고서는 지금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원전은 하나 만들어 놓으면 100년 쓰는군요. 아, 그럼요. 그죠? 굉장히 튼튼하게 지은 게 원자력 발전소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서부터 좀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신규 원전 못 짓게 하고 운영허가 완료된 걸 갖다 연장을 안 해주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네. 이게 다른 형태로 이 저희 탈원전의 그 모습이 나타나요. 예.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큰 문제도 아닌데 세워요. 자꾸만 네. 세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400일을 갖다가 세웠던 작년에, 2016년에 2016년에 세웠는데 예. 작년에 2,800일을 예, 세웠어요. 예. 1,400일을 더 세웠어요. 예.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그 뭐 컨테인먼트 저기에 뭐 녹이 슬었다. 녹이 슬었다. 그러면 이제 정기 검사 때 검사하고 돌리고 또 다시 그다음 또 정기 검사 또 있거든요. 1년에 예, 1년 반에 예. 한 번. 그때 또 고치면 되는데 이걸 세워놓고서는 고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 1년에 한 번, 한 1년 반에 한 번 이렇게 세우고 정기 검사하고 연료 바꾸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다시 돌려라 그래야 되는데 이걸 또 질질 끌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를 자꾸만 세우는 세워요. 네. 자꾸만 세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뭐 가격 경쟁력이 없다. 왜냐면 세우니까 전기를 제대로 못 만드니까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 자꾸만 세우는 거. 그다음에 또 그 세우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결정은 이제 원안위에서 합니까? 원안위에서 하는 거죠.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그러니까 원안위에서 허락을 내줘야지만 다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우는 것도 그렇고 다시 돌리는 것도 그렇고 원안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지 되는데 원안위에 소위 그 반핵 탈원전 운동가들이 들어가서 자꾸 세우고 있군요.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큰 이유 없이 자꾸만 세운다. 예.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원안위 같은 데 있잖아요.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최종 심의를 하는 그런 기관인데 예. 거기에 원자력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참. 그 지금 성 교수님도 옛날에 2006년서부터 2009년까지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이었어요. 하셨죠. 예. 네, 근데 지금은 아닌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원자력 전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아니 근데 그분들은 무슨 기준으로 세워라 뭐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뭐 해오고 얘기 듣는 거죠. 누가 얘기하는데 과학 공부한다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원안위뿐만 아니라 네. 원자력 전문가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환경단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 제가 이 기사를 예. 갖다 한번 갖고 왔는데요. 여기 지금 한삼이 환경 칼럼에 보면은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사회복지를 전공했다. 이제 그다음에 여기 지금 원자력 전공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뭐 그런 예.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전에 나왔던 기사에는 원자력 기구들마다 환경단체 파견관 보내듯이 민변 회장이 원안위장 숨죽인 원자력계. 완전히 아마추어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저건 그래서 아마추어도 아니죠. 문외한이죠, 뭐.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탈핵 주도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갖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뭐만 올라오면 야 일단 세우고 봐라 뭐 이러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원자력 탈원전을 한다 그래갖고 아까 뭐 새로 신규 원전 안 짓고 그다음에 뭐 운영허가 끝난 거 예. 연장 안 시키고 이제 그거가 표면적이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원자력 발전소 자꾸만 세우고 네. 원자력 전문가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들 자꾸만 앉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원자력에 지금 큰 현안이 있어요. 네. 사용 해결료를 갖다 해결을 해야 돼요. 네. 해결을 해야지만 그 원자력 발전소마다 이렇게 풀이 있거든요. 풀 예. 물이 들어가 있는 풀이 예, 있는데 예. 거기에 지금 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꺼내서 딴 데다 옮겨야지만 또 새로 돌려갖고선 또 저거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월성의 맥스터라는 그 건식 저장소를 갖다 짓고 있어요. 바깥에. 네. 근데 이게 좀 더 늘려야 돼요. 네. 그걸 갖다 2016년에 그러니까 탈원전 있기 전에 2016년에 이 문제를 갖다 올렸어요. 네. 원안위에서 지금 3년째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원자력에 지금 현안이 있는데 급한 현안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처리를 빨리 안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까 얘기했던 고준위 폐기물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 산업부에서 예. 발표했잖아요. 예. 근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거 사람들이 충분히 안 들어갔으니까 없던 걸로 하고 새로 짠다. 음. 지금 새로 해야 돼요. 네. 그 새로 하는데 또 한참 걸리겠죠. 한참 걸려요. 그것도 뭐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력 현안을 갖다가 빨리 해결 안 하고 질질질질 끌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 탈원전의 모습입니다. 탈원전의 모습이.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탈원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규 원전 불어 뭐 네. 운영허가 연장 불어 이거였는데 예. 실제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세우고 원자력 관련 그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네. 비전문가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원자력에 관련된 그 저 현안을 급한 현안들을 갖다가 빨리빨리 해결 안 하고 그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해결 안 하고 몇 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전소 이제 세워야 돼요. 그냥 세워야 돼요. 이 사람들의 왜냐하면 목표는 그런 건가? 그렇죠. 환경단체 사람들이 아마 그걸 지금 목표로 삼는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예, 그걸 갖다가 해갖고 자연스럽게 사용 해결을 갖다 꺼내서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반쪽 발전소 못 돌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작전이 어떻게 보면 작전일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돼갖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후유증을 제가 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유증을 갖다가 제가 한 6개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예. 이 첫째가 이제 경제적인 겁니다.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작년에 2016년에 저기 LNG를 14조 정도 수입을 했는데 네. 작년에 26조를 수입을 했습니다. 네. 12조를 갖다 더 그렇군요. 거의 2배를 갖다가 네. 더 수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자력 발전소 안 돌리고 네. 가스 LNG를 그렇군요. 써서 발전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NG도 수입하지만 네. LNG 발전소의 그 가스 터빈도 다 터빈도 수입을 수입을 합니다. 돼요. 그러니까 네. 국산화율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0%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사들여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가스 발전소가
44개고 네. 그다음에 가스터빈이 한 150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네. 외제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뭐 평택인가 어디에서 또 새로 짓는다 그러고 네. 그러는데 그것도 외제로 들어올 거고요. 네. 그래서 산업부에서 한 19조 정도를 쓸 거다. 예. 이 가스터빈 들여오고 뭐 그 유지 보수하는데 네. 이렇게 나오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 가스터빈은 꼭 프린터 같아요. 그래갖고 네. 프린터 팔면은 사실 돈 버는 거는 그 자꾸 토너 토너 바꿔갖고서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가스터빈 팔고 그다음에 그 블레이드를 바꿔줘야 돼요. 계속 바꿔줘야 돼요. 가스 블레이드를. 이 블레이드를 다 이 친구들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또 또는 날개들이죠. 그죠. 칼이라고 부르는군요. 그거를 블레이드라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 가스 발전을 하면 할수록 그냥 외구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여기에서 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득을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걸 갖다 네. 뭐 수입해 갖고서는 그렇죠. 뭐다 업자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럼 44개 가스 발전이 있고 터빈이 150개인데 예. 그거 더 하는 데만도 10몇 조가 들어간다는 아니요, 겁니까? 그거는 벌써 다 들어갔고 다 들어가. 앞으로 들어가는 것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뭐 2개인가 더 또 발전소가 또 생기거든요. 예. 제가 적어왔는데 그 예. 평택에도 하나 생기고 예, 또 예. 뭐 이렇게 생기는데 예. 그것만 해도 한 19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NG 네. 자체 말고도. 예. 그러면 그러니까 LNG 따로 들어오고 LNG 설비 따로 들어오고 이제 그러니까 다 LNG 설비 쪽에 그렇게 들어간다. 그 LNG 설비가 이렇게 들어가. 그럼 LNG 들어오는 거 따지면은 뭐 이건 또 뭐 엄청나네. 그죠. 30 몇 조 이렇게 되네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도 우리가 지금 막 태양광 발전소 예, 짓잖아요. 예, 근데 짓는데 이게 다 어디서 들어오는 거면 중국에서 들어와요. 중국제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을 늘리면 늘릴수록 중국에다 돈 주는 거고 예. 가스 발전소 불릴수록 뭐 미국, 뭐 독일이나 일본, 독일 뭐, 예. 이런 데다가 돈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탈원전의 후유증 중에 가장 큰 거는 경제적인 거.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아까 얘기했지만 온실가스하고 뭐 CO2 그다음에 이런 미세먼지 예.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 그 미세먼지가 우리가 지금 우리 기능 나빠진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요 근래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그죠? 올해 특히 심하죠. 예. 그 미세먼지가 예. 제 생각은 LNG 발전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우리 네. 도시 주변에서. 지금 일단 2배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입량이 2배 정도 그렇죠. 되니까 2배 그렇죠. 더 떼온 거죠. 예, 맞아요. 태운 거죠. 맞아요. 예, 예. 그렇게 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2015년에 파리에서 그 COP21이라는 학회 있었어요. 예, 기후학회. 예. 기후학회 있었는데 그때 나라마다 자기는 이제 앞으로 2050년까지 계획을 얼마만큼 발표를 했죠. 예. 저기 줄이겠다 그 INDC라 그래갖고서 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BAU 대비 BAU 예, 그러면 예. 비즈니스 애즈 유저이라는 예, 건데 BAU 대비 37%를 갖다 줄이겠다고 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자력 발전소 안 하고 석탄 발전도 줄이지 못했고 늘어났고 네. 그다음에 LNG 발전소 막 돌리고 이러니까 오히려 온실가스가 늘어났습니다. 그때 37%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까? 예, 37%. BAU 대비 2000 예, 예. 뭐 그게 2030년인가? 이게 2030년까지요. 맞습니다. 예. 2030년까지. 예, announced to reduce CO2 emission 37%. 네. BAU로 2030년에 이렇게 되어 있군요. 네. 그래서 기후에 굉장히 그 네. 안 좋은 게 생겼다 하는 걸 갖다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은 뭔가 하면은 네. 우리나라가 저기 탈원전을 하고 난 다음에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걸 갖다가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이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탈원전을 해서 뭐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뭐 얼마만큼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발표했던 거거든요. 예. 그게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죠? 예. 엄청나게 겨울에 추웠죠. 여름에 더웠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그 바람에 뭐 급전 지시 같은 것도 했어요. 급전 지시는 이제 회사들 보고 너희들 이제 전기 쓰지 마라. 네. 공장 돌리지 마라. 내가 돈 줄 테니까. 급전 지시하고 그다음에 석유 발전소는 웬만해서 안 쓰거든요. 너무 비싸갖고. 네. 근데 석유 발전소도 돌리고 그러는데도 예비율이 10%가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의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전력망이 외국이랑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섬이에요, 섬. 전력 사실상 섬이죠. 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일 같은 데는 급하면 뭐 그쵸. 프랑스에서 갖다 쓰고 그렇죠.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죠. 그렇죠. 북미도 뭐 캐나다, 미국 다 연결이 돼 있어갖고 네. 많이 부족하면 갖다 쓰고 또 예. 남으면 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만, 일본 이런 데는 없기 때문에 네. 부족하면 그대로 정전이에요. 정전. 근데 상당히 불안합니다, 사실은. 네.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안보, 전력 안보 측면에서도 네. 탈은 그 굉장히 위험했다는 거. 예. 올해는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춥진 않아갖고서 지금 다행히 넘어갔는데 올 여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탈원전의 후유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네 번째가 학교에 원자력 전공하겠다는 학생들이 별로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겠군요. 이번에 네. 뭐 서울대인가 어딘가 또 뭐 6명 자퇴했어요. 6명이 자퇴했다 그러고 카이스트는 어떻습니까? 카이스트가 지금 카이스트는 1학년 들어올 때는 학과를 정하지 않고 들어오거든요. 예. 들어왔다가 이제 1년 공부하고 난 다음에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학과를 갖다 정하는데 네. 그걸 진입생이라 그래요. 우리 신입생이 한 거고 진입생이라 그러는데 진입생이 전에 20명, 25명 됐거든요. 우리 학과가. 네. 작년에 5명. 허허. 올해 4명이에요. 올해 4명. 허허. 완전히 이거 뭐 인적인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금 있는 발전소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원자력 전문가도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북한, 일본, 중국 이런데 그 전문가들이랑 협상하고 얘기하고 예. 그럴 때 핵 예. 전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이 있어야 돼요. 학생들 교육 잘 받은 좋은 네. 학생들이 있어야 네, 되는데 그렇군요. 지금 안 되고 서울대학교는 지금 6명이 자퇴했어요. 1학년 6명이 자퇴했어요. 네. 최근에. 예, 예. 그러니까 이거 탈원전의 후유증입니다. 아주 확실한 후유증입니다. 이것도 지금. 네. 탈원전의 후유증이고요. 그렇군요. 그 사람이 이게 없어지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자퇴했다는 사람이 없어지면 기사고요. 정말 곤란한데. 네. 그다음에 이제 5번째 후유증은 뭔가 하면은 그 두산중공업, 예. 그다음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이런 데서 기술자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그 UAE, 예. UAE에도 가고 그래갖고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 원자력 전문가가 있어야지만 우리나라 다시 원자력 발전소 갖다 다시 탈원전을 갖다 포기하고 한다 그래도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외국으로 예. 떠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큰 문제다라는 예.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군요. 참 이거 학생들이 없어진다 이러면 그 참 앞날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오히려 제가 볼 땐 지금 가야 되겠는데요. 예? 지금 그 원자력 가까이 들어가야 그렇죠. 그러면 네. 희소 가치가 있어갖고 크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군요.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안 왜 탈원전 바람이 좀 불었었잖아요. 예. 독일 같은 경우에도 예. 사실상 이제 거의 한계가 온 거죠. 예, 예. 그것도 제가 지금 좀 예.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5가지 투유증을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예.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 수출. 우리 정부는 우리가 원자력 안 하더라도 수출은 도와주겠다, 하겠다 막 이러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근데 그 UAE에서 예. 우리나라가 원래 원자력 발전소 거기다 지어주면은 와서 오퍼레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단기로 다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를 못 믿는 거예요. 이 나라가 탈원전한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유지 보수 시켜줄 수가 있어요. 우리를 운영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그다음에 네. 영국도 우리나라를 갖다가 우선 협상 대상 국가로 했다가 얼마 전에 취소했어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도 굉장히 불리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탈원전을 한다 그러는 바람에 우리나라 원자력 수출이 굉장히 불리해졌다 하는 네. 게 6번째 후유증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말씀하신 그 세계 원자력 현황에 대해서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원전 운영국이 있고 예. 요거는 어떤 그림입니까? 이건 이제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만큼 퍼져 있는가 하는 걸 갖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저희 연두색으로 표시한 거 있잖아요. 예. 요게 지금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들입니다. 아하. 탈원전을 하니까 여기가 벨기에, 스위스, 독일 몇 개 안 돼요. 예. 그다음에
타이완, 그다음에 대한민국 이렇게 5개가 네. 지금 저거고 대만이 이번에 나갔죠. 네, 대만도 국민투표에 갖고서는 예. 탈원전하는 걸 갖다가 중단하기로 그죠. 중단하는 걸로. 탈원전을 중단하기로. 네, 탈원전을 중단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 기준으로 해서는 전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453개인데 예. 그리고 나라 수로는 31개예요. 31개인데 예. 31개인데 그 중에서 5개의 나라가 지금 탈원전을 갖다가 지금 하겠다고 그런 건데 예. 그 나라 있는 원자력 발전소 다 합쳐봐야 40몇 개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빼면은 23개. 네. 그러니까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 부지런히 짓고 부지런히 돌리고 있습니다. 네. 부지런히 돌리고 있고요. 그 네. 주요국의 그 상황을 갖다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98개가 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네. 원자력 발전소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 순서입니다. 순서군요. 예, 98개가 있는데 지금 새로 2개 짓고 있고, 근데 87개가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 네. 운영 네. 허가를 받았고, 네. 그다음에 40년 이상 가동 중에 43개고, 예. 그다음에 80년 동안 운전하기 위해서 2차 인허가 갱신 신청한 게 6개입니다. 6개. 네. 근데 사실은 한 20개 정도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20개 정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58개가 돌고 있고요. 지금 하나를 짓고 있고, 이제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너무 75% 80%가 원전에서 나오니까 프랑스의 그걸 갖다 좀 경우에는. 줄여라. 너무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그럼 50%로 줄이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걸 2025년까지 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최근에 2035년으로 연장을 했어요. 10년을 늘렸군요. 네. 그게 자기네들 쉬운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 옮겼습니다. 옮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적었던 나라예요. 네. 근데 최근에 1년에 막 10개씩 막 적었고. 중국의 그 뭐 우리 황해 쪽에 네, 맞아요. 네, 주로 그래서 지금 운전을 46기를 운전하고 있고 건설 중인 게 11개고 네. 그다음에 자기네들 목표가 2030년까지 저기서 120이라 그러는데 150입니다. 150기가와트를 를 짓겠다는 거예요. 150기가와트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원자력 발전소 150개라는 뜻이에요. 1기가와트가 한 개예요, 보통. 네. 1기가와트가. 네. 그러니까 150개를 돌려갖고 세계에서 가장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 예. 네. 걔들 어떻게 보면 원자력 굴기죠, 원자력 굴기.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본은 그 후쿠시마 사고 있고 난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를 다 정지시켰다가 네. 다시 지금 돌려요. 조금씩 돌려서 지금 9기를 돌리고 있거든요. 예. 9기를 돌리고 있는데 얘들 목표가 뭔가 하면 2030년까지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 전기의 20 내지 22%를 갖다가 원자력에서 만들겠다. 네. 20 내지 22%면 22%면요 한 40개 정도 되는 겁니다. 네. 40개 정도를 갖다가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어려운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원자력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는 네. 이유가 이 친구들이 가스 때문에 무역 적자를 너무너무 크게 봐요. 허허. 그렇군요. 천억 불, 천억 불이 아니라 뭐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가 지금 그 가스 수입에 해갖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지금 국제 시장에서 완전히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분탕을 치고 있는데 운전을 갖다 37개, 건설 6개, 그다음에 지금 25기를 갖다 지금 계획 중이고. 분탕을 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무슨 덤핑으로 들어오고 덤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덤핑. 나라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줘갖고 막 25%, 30% 이렇게 깎아갖고 막 들어가갖고 그렇군요. 러시아가 뭐 여기 가서 팔고 저기 가서 팔고 막 그래요 지금. 지금 중국도 지금 뒤따라 지금 들어가갖고 이해할 만하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고 인도가 그렇고 영국이 지금 15개를 운전하고 있는데 예. 지금 13개를 기획 중인데 여기에 이제 원래 우리가 들어갈 그렇죠. 계획이었다가 맞습니다. 이번에 예. 밀려난 거죠. 이 4개국과 원전 13기 도약 계약을 갖다 협상 중이라고 이제 나오는 네.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갔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우산 협상국에서 빠졌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실은 2013년 이후로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지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원전이 아닙니다. 탈원전이라는 말 누가 탈원전이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잘못된 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원자력이 지금 늘고 있다 하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이 원전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언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왜 이 포탑을 예. 무슨 뭐 원전 뭐 예. 초소형 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맞아. 그 어떤 거기에도 무슨 점프가 있는 모양이죠, 기술적인.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잖아요. 예. 그런데도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굉장한 서포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저희 그 지원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내 갖고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네. 그 회사 이름이 테라파워라는데요. 네. 테라파워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워싱턴에 있잖아요. 워싱턴 서부 도시에 네, 네. 그 옆에 이제 테라파워라는 걸 만들어 갖고 네.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만드는 그러니까 그 저기 그러니까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가 그 설계한 원자력 발전소가 트래블링 웨이브 리액터라 그래서 TWR이라는 그런 리액터입니다. 예. 예, 이런 리액터인데 이 개념이 뭔가 하면은 예. 이 저희 원자력 발전소 저 우라늄을 갖다 농축시키고 나면은 그 감손 우라늄이라고 해요. 그래서 찌꺼기가 남거든요. 네. 이 찌꺼기를 갖다가 옆에다가 이제 이 그 핵반응을 일으켜 갖고서 이게 시작을 시켜 놓으면 이 감손 우라늄이 여기에 이제 플루토늄이 생겨요. 네. 그래갖고서 다시 연료가 돼요, 이게. 네. 그럼 그 옆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연료가 되고 또 그 옆에 있는 감손 우라늄이 또 연료가 되고 이렇게 갖고 꼭 마치 촛불이 타듯이 한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발전소가 도는 거예요. 연료도 바꿀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그냥 딱 뚜껑 덮어놓고 그냥 몇십 년 동안 그냥 그 원자력 발전을 갖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랑도 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 중국이랑 같이 했는데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생겨갖고 그게 못하게 됐어요. 시제품 문제 있고 지금 하니까. 그런 게 좀 재미있는 그런 그 미래 기술이고요. 지식이 빠져나간다고 보는 거고요. 트래블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트래블링이라는 게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뜻이군요. 조금씩 옮겨가면서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 장윤일 박사님이라고 미국 국립 알곤 연구소의 부소장까지 하셨던 분 계세요. 장윤일 박사님이 그 개발한 그런 원자력 발전소인데 이름이 뭔가 하면 IFR입니다. IFR 그래갖고 인테그랄 패스트 브리더 리액터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그 대단한 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우선 첫째 이 우라늄을 써갖고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우라늄을 써갖고서 전기를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그 중성자가 나오면은 그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 또 플루토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플루토늄이 또 연료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플루토늄을 갖다가 빼서 쓰면은 우리가 연료를 갖다가 쓰지만 또 만들기 때문에 연료가 이만큼 있으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잖아요. 이 방법을 쓰면은 그러니까 증식로라 그러는데 증식로 이 방법을 쓰면은 현재 있는 연료의 170배를 더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무한정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 소듐 냉각 고속 증식로입니다. 소듐 냉각 고속 증식로에다가 그다음에 파이로 프로세싱이라 해 갖고 이 핵연료가 나오면은 그걸 갖다 이제 다시 재처리를 하거든요. 재처리를 해서 거기서 플루토늄도 뽑아 쓰고 우라늄도 뽑아 쓰는데 그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소듐 냉각 고속 증식로 더하기 파이로 프로세싱 해갖고 합친 게 이게 IFR입니다. 이 기술을 쓰면은 여기서 나온 그 굉장히 오래가는 그 사용 후 핵연료를 갖다가 불과 몇백 년이면은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종 변화를 해갖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핵연료를 갖다가 170배 더 오래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용 후 핵연료는 몇십 년이 아니라 불과 몇백 년만 보관하면은 우리가 관리하면 되게끔 하는 그런 걸로 할 수 있고.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게 IFR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장윤일 박사님. 장윤일 박사님. 장윤일 박사님.
예. 지금 이게 무슨 포타블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한 동에서 원전을 밑에 예, 예.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평생 에너지 걱정 없이 쓸 수 있고 뭐 이런 예, 예. 단계는 아직 멀었습니까? 그것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마이크로 모듈라 리액터라 그래갖고 예. 우리 카이스트 교수들 몇 분이서 지금 또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 나중에는 뭐 자동차에도 조그만 하나 탑재해 놓으면 차 폐기할 때까지는 그 예. 발전기 쓰고 예.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요. 자동차 정도까지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을지 근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갖고 작게 만들어서 거기서 전기를 충전해갖고 전기차를 갖다 쓰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 자동차에다가 그 원자로를 갖다가 싣고 그러기에는 너무 좀 그 작은 것 같아요. 좀 너무 그렇군요. 작습니다. 그러니까 큰 트럭 뒤에다가 이렇게 실는 정도는 가능한데, 그 뭐 자동차에 그것만 해도 승용차에다가- 엄청난 기술 진보입니다. 그럼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모듈라 리액터. 지금 우리가 보면 원전 발전소다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안에 뭐 물이 잠겨 있고 그 안에 리액터들이 쭉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그림이 기본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나요? 그게 IFR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물인데, 예. 그러니까 이 소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물로 바뀐 나트륨으로 그걸 다 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닌 액체로 된 액체 나트륨이 그 냉각제로 쓰이는 겁니다. 냉각 과정이 빠질 수는 없군요. 그렇죠. 냉각을 해야지만 결국은 그 열을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생기는 열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냉각을 갖다가 그냥 물로 하느냐, 경수로 하느냐, 중수로 하느냐,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소듐으로 하느냐, 네. 아니면 가스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원자로가 종류가 막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죠. 예. 근데 근데 그 IFR 기술이 2012년서부터 지금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갖고 우리나라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까지 하게끔 돼 있어요. 내년까지. 네. 그래서 원래 2020년에 그 IFR 건설하는, 그러니까 IFR 그 프로토타입인데 그걸 건설하는 허가를 내년에 받아갖고 2028년에 완공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탈원전 때문에 그게 지금 못할지도 모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인일 박사님 말씀은 뭔가 하면 그 중국 러시아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너희들 안 하면 우리 가져간다. 우리 가져간다. 지금 하여간 그런 상태라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 많은데 그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트래블링 웨이브 리액터하고 인테그랄 패스트 브리더 리액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대충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탈원전 선언하기 전까지는 진짜 세계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베트남도 원자력 발전소에 관심 있었고 말레이시아도 관심 있고 인도네시아도 관심 있고 심지어 싱가포르도 관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를 찾아왔어요. 와서 우리도 원자력에 관심 있는데 좀 도와달라. 와서 좀 강의도 좀 해주고 좀 그래달라. 그래서 베트남에도 여러 번 갔었고요. 말레이시아도 갔었고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는 1년 동안 가서 살고 왔습니다. 가서 학교에 원자력공학과를 만들어주고 왔습니다. 우리 저희 카이스트 교수 4명이 같이 가갖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빨리 발전한 나라가 없거든요. 대형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소형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연구용 원자로 3개를 갖다가 다 수출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이 지금 그 탈원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고 그런데 제가 그 슬라이드를 갖다가 두어 개만 더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IFR을 갖다가 이용하면은 이렇게 올해 10만 년 이상 가던 걸 갖다가 이렇게 몇백 년 수준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그 미국 MIT에서 나온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원전이 가격 경쟁력이 제일 높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이 제일 높다고 예.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때 시작해갖고 지금 올해가 50주년 원자력 학회 50주년이 되고 네. 원자력 연구원은 60년이 되는 네. 특별한 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TMI 사고 나도 원자력 발전소 계속 지었고 네. 저희 체르노빌 사고 나도 이 조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좋은 조건으로 원자력 기술도 들여왔고요. 네. 우리나라가. 아, 그랬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네. 그게 하나의 저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원자력 그 기술 도입하기 위해서 미국에 파견됐던 사람들 그 사진입니다. 사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저 원자력 관련 잡지가 있습니다. 네. 뉴클리어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예. 그게 2007년도에 이제 세계 유수 원자력 학회지 SCI라는 데 이제 진입을 했어요. 아, 그랬는데 작년에 원자력 관련 종합 학술지 세계 종합 학술지 중에서 임팩트 팩터가 가장 높은 그런 국제 저널지가 됐어요. 그 우리나라 굉장히 원자력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네. 우리나라 저력이 있어갖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 원자력 학회에서 2018년 네. 8월, 2018년 11월, 2019년 2월 세 번에 네. 걸쳐갖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원자력 확대하는 게 좋냐, 유지하는 게 좋냐, 네. 축소하는 네. 게 좋냐, 폐지하는 게 좋냐 그랬는데 세 번 다 회사가 달랐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미디어 리서치인가, 그다음에 하나는 뭐 갤럽 네. 이런 식으로 네. 했는데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뭔가 하면 70%는 확대나 유지, 30%는 축소나 폐지입니다. 네. 그게 다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내 생각에는 국민 투표를 하더라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빨리 탈원전이라는 걸 갖다가 네. 그 미몽에서 벗어나기를 벗어나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원자력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 OK 아톰입니다. 아카톰이라고 읽나요? OK 아톰이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OK아톰.org에 들어가셔서 예. 들어가면 아마 홈페이지 어디 서명 코너가 있겠죠. 지금 43만 7천 명이 서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펜앤마이크 오셨으니까 43만에서 53만, 63만으로 예. 금방 좀 그렇습니다. 서명인이 좀 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또 우리 성 교수님 모시고 원전에 대해서 한번 쫙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리가 좀 잘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 교수 여기까지 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